현재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갑작스레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찬란히 빛나던 도심의 광원은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맑은 물줄기가 솟던 관로는 메마른 채 잠잠하며 손바닥만 한 도구로 세상과 이어지던 연결망은 단절된 현실. 규범과 체계가 부재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상상의 세계에 머무는 공상이 아닙니다. 문명의 핵심 기반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극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 내면에 잠재된 생존 본능을 일깨우고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난관과 극복의 순간들을 탐색하며 무엇이 우리 존재를 지속하게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길입니다. 개인의 생존 기술을 성찰해보고 인류 종족의 경이로운 회복력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기반 붕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과거 찬란했던 제국이 순식간에 몰락하거나 거대한 재해로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 혹은 분쟁의 참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 그 실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전력, 용수, 통신, 그리고 법적 시스템 같은 모든 기반이 없는 상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국면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할 위협은 바로 생명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실 물을 얻는 법, 줄인 배를 채울 식량을 확보하는 법, 악천후를 피할 주거지를 짓는 법, 자신을 해하려는 존재로부터 방어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존하여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황량한 거리에서 고장난 물줄기를 뒤져 목마름을 축이려 애쓰는 사람들의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잔해로 변한 도심의 구조물들이 점차 붕괴되고 자연의 손길에 잠식되어가는 광경 속에서 수일간 수분 섭취 없이 지친 얼굴로 간신히 목을 적시는 이들의 절규가 느껴지실 겁니다. 또한 먹을거리를 찾아 임시 비축품을 뒤지는 사람들의 행렬은 현존하는 공포와 절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암흑에 잠긴 시가지에서 간신히 불을 밝혀 체온을 나누고 주변의 나뭇가지나 돌로 원시적인 도구를 제작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시도가 바로 기초 생존 기술의 근간일 겁니다. 임시 거처에 기대어 밤을 지새거나 파괴된 건축물 틈새에서 잠시 머물 곳을 만드는 가족의 모습은 문명의 보호막이 사라진 뒤 닥쳐올 가장 냉혹한 현실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생존 지식, 다시 말해 신체적 존속을 위한 필수 역량들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사라진 후 가장 먼저 필요한 본연의 통찰이 아닐까요? 이처럼 혼란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필사적 노력은 가장 먼저 직면할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원초적 갈구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는 다른 차원의 생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인간 공동체의 재결성, 다시 말해 사회적 유대감과 정신적 지지대에 대한 서사입니다. 현대 사회의 거대한 체계가 붕괴될 때 우리를 지지하던 사회 안전체계 역시 모두 함께 소멸할 것입니다. 규범과 체계,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 같은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처음에는 아마 무질서와 불신이 만연할 겁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홀로 고립되거나 사소한 이해관계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려는 행태도 벌어질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무법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남기 어려운 사회적 존재가 아니던가요? 이러한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인간은 서로를 찾고 서로에게 기대며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분산된 조각들이 합쳐져 새로운 형상을 만들듯 가족이나 지리적 연대 또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 기댈 상대를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새롭게 조직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도전 과제들이 생겨날 텐데요. 물자의 공정한 분배, 위험 요소에 대한 방비, 그리고 내부의 분란 조정 같은 사안들이 핵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부상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의 역할입니다. 무력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독단적 우두머리가 아닌 현명함과 식견으로 공동의 진로를 제시하며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선구자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아 밤늦도록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불안감을 덜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어쩌면 문명 붕괴 이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평온과 상호 의존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정보 교환 능력과 대화 기술입니다. 어떤 식량원이 있으며 어느 구역이 안전한지, 임박한 위험은 없는지와 같은 생존 핵심 정보는 집단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집단 의식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초석이 됩니다. 잔해 속에서 발견한 낡은 해도 돌을 펼쳐들고 함께 진로를 찾거나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는 장면은 신세계의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정신적 동요입니다. 좌절, 고독, 허무감과 같은 불확실한 감정들이 몰려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버텨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옛 전설을 들려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입니다. 특히 어린 세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어른들의 모습은 단순히 현재를 살아남는 것을 넘어 앞날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중한 행동이 아닐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하는 표정들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주죠. 결국 문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단순히 호흡하며 존재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존이라 명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기대를 품으며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인내와 사회적 재정비는 육체적 생명 유지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고 인간의 존엄을 보존하고 새로운 규율을 정립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인류가 마주할 두 번째이자 가장 심원한 존속의 시련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험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며 문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금 인류의 빛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아마도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협력 속에 있을 겁니다. 이전 시간에는 문명이 사라진 세계에서 단지 숨쉬는 것 이상의 가치, 곧 정신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의 중요성에 관해 탐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의미를 찾고 희망을 품으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할 두 번째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적, 집단적 토대 위에 우리가 어떤 신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무력화된 경제체제 안에서 물자의 가치는 어떻게 재규정될까요? 그리고 과거 세대의 지식과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승되며 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이 파괴된 문명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나가는 인류의 또 다른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통화나 복합적인 재정 구조는 한순간에 그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은행 명세서도 증권 거래소의 수치도 더 이상 아무런 효용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장의 생명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정수된 물 한 병, 한 끼를 해결할 식재료, 신체를 보호할 옷까지, 그리고 한 길을 막아줄 연료와 같은 것들이 진정한 값어치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잔해가 된 도심에서 발견한 견고한 망치 하나가 혹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쓸모있는 낚싯바늘 몇 개가 고가의 보석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 행위는 다름 아닌 교환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성 들여 농작물을 키웠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파손된 물건을 고치거나
새로운 연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과 기능으로 탄생한 결과물들이 상호 거래되는 모습은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시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감자 몇 덩이와 녹슨 칼날을 다듬어 만든 견고한 식칼 한 자루가 교환되기도 하고, 튼튼한 직물로 만든 옷 한 벌과 수일 밤낮을 찾아 얻은 청정한 물 한 통이 서로 바뀌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교환은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겁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러한 거래는 불가능할 테니까요. 또한 독자 생존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역설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필수 물품을 제작하는 역량이 생존의 결정적 관건이 됩니다. 버려진 땅을 개척하여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 작물을 키워내는 농경 기술은 가장 기초적인 생존 수단이자 신문명을 재정비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식량을 얻는 것을 넘어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하고 자연의 흐름을 익히며 미래를 구상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이는 마치 인류 문명의 태동기, 농업혁명이 가져왔던 변화와도 흡사한 모습일 겁니다. 메마른 대지에서 푸른 맹아가 돋아나는 광경은 좌절 속에서도 기대를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표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혜와 기능의 보존 및 계승은 인류의 앞날을 위한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수많은 지식과 기술 위에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로만 존재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서적, 필사된 기록,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들의 손끝에 담긴 실질적인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식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고장 난 장치를 복구하거나 새로운 연장을 제작하는 공학적 지식, 건축물을 세우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 등은 생명 유지를 넘어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선조의 통찰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행위는 단순한 지식의 이동을 넘어 인류 문명 발전의 불씨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숭고한 수고가 될 것입니다. 파괴된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낡은 기계 부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고 버려진 건물 잔해를 모아 임시 거처를 짓는 등 혁신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죠. 농경기술자, 의학 전문가, 공학기술자, 숙련공 등 각 전문 분야의 인재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지식과 체험을 아낌없이 나누며 집단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명이 부재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통찰과 현명함, 그리고 상호협력이라는 인류 고유의 가치들이 어떻게 재조명되고 신규 체계의 기반이 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창조성은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파괴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단순히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한 깊이 있는 구상을 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문명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류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그 고통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현명함을 모으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붕괴의 순간은 인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떤 핵심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이 구축된 건축물들은 과거의 웅대함을 상실했을지라도 자연에서 얻은 소박한 물질과 인간의 현명한 손길로 빚어져 한층 견고하고 안락한 거주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잔해 속에서 찾은 옛 서적과 성인들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며 다음 세대의 기대로 무럭무럭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체득할 것입니다. 청정한 대지에서 농경을 영위하고 깨끗한 물을 귀하게 여기며 지구 환경과 상생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아득한 수평선을 응시하며 신문명을 염원하는 이들의 뒷모습은 암흑 속에서도 한 가닥 광명을 찾아 나서는 인류의 굳건한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건조한 대지를 뚫고 돋아나는 연약한 싹처럼 작은 기대의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다시 무성한 숲을 이루듯 인류의 앞날 또한 그러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회복 능력과 독창성이야말로 궁극적인 생존 역량이 아닐까요? 이는 물리적 번영을 초월하여 자연계와 조화롭게 공생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영속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사색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문명의 붕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고도 기술이나 방대한 자원이 아닌 결국 혼자가 아닌 가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기대가 되어줄 때야말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생존 역량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 뿌리내린 상호 지지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새로운 질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은 단순한 미래의 상상극이 아닙니다. 현대의 삶이 얼마나 섬세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앞날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되돌아보는 귀중한 숙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발현되는 인간 본연의 끈기와 소속감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할 지극히 강력한 역량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찰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지식 탐구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했다면 추천과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